한마을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당뇨 예방에 힘쓰는 건강요정이라고 불리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영신. 박영신 할머니는 외출을 잘 하지 않았지만 매년 여름 그녀의 집 앞마당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한 요리 수업이 열렸다. 여기서는 당뇨 예방에 좋은 다양한 식단과 레시피가 소개되곤 했다. 할머니는 당뇨 예방의 첫걸음으로 좋은 탄수화물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종종 통곡물, 퀴노아, 귀리를 사용한 요리를 선보였다. 첫 번째 레시피는 아침 식사로 적합한 퀴노아 베리볼. 이 요리는 먼저 퀴노아를 잘 씻어 15분 동안 삶아야 한다. 그 다음 스틸컷 오트밀과 섞어 딸기, 블루베리, 그리고 작은 견과류를 곁들인다. 마지막으로 코코넛 워터를 약간 뿌려주면 영양가 높고 맛있는 아침 식사가 완성된다. 점심으로는 대부분 채소가 주를 이루는 샐러드와 저지방 단백질을 권장했다. 박영신 할머니가 자주 소개하던 샐러드 중 하나는 병아리콩 시금치 샐러드. 이 레시피는 미리 끓여놓은 병아리콩과 신선한 시금치를 함께 섞고 구운 닭가슴살을 올려준다.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로 드레싱을 만들어 뿌려주면 간단하지만 건강한 샐러드가 완성된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저녁에는 기름진 음식 대신 조금 더 담백한 요리를 추천했다. 그녀의 대표적인 저녁 레시피는 오븐 구운 연어와 아스파라거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도 좋기 때문이다. 연어에 레몬 주스를 뿌리고 약간의 허브를 끼얹은 후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오븐에서 20분 정도 구워낸다. 이 요리는 만들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할머니의 수업을 통해 많이 배우고 또한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었다. 당뇨 예방을 위한 식단이라는 게 단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선택의 변화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수업이 끝날 때쯤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건강한 식습관이란 오늘 아침의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되는 거라네. 하루하루 잘 선택한다면 건강한 내일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박영신 할머니의 이런 요리 수업은 한 해가 지나면서 마을을 넘어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고 멀리서도 그녀의 레시피를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여름 그녀의 집 마당에서 열리는 요리 수업을 다 함께 기다렸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수였고 그는 항상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자신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정수는 한평생을 식이요법과 건강한 삶을 연구하며 보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 한 명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혈당 관리를 위해 식단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은 정수는 자신의 집으로 젊은이를 초대하여 맑은 차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혈당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란다. 정수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을 꾸준히 섭취해야 해. 노인은 이어서 건강한 탄수화물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제된 설탕이나 흰 밀가루 같은 단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통곡물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어 좀 더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단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것이 좋지. 중부린 마을 젊은이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는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단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오래 배고프지 않고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주지. 살코기, 생선, 두부, 콩류를 식단에 포함하도록 해보자. 젊은이는 노인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 학구열을 가지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지방은 몸에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지방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단다. 아보카도나 올리브유 또는 견과류에서 얻을 수 있는 불포화 지방은 몸에 좋고 또한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하지만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한단다. 정수 노인은 함께 만든 점심을 준비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도 잊지 말고 충분히 섭취해야 해.
이들은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할 뿐 아니라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섬유질도 많아난 과일은 자당이 많을 수 있으니 그 양과 종류를 조절해야 한단다. 식사를 정리하며 젊은이는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정수는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지. 내가 이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혈당 관리도 더 이상 겁낼 것이 아니란다. 그날 이후로 젊은이는 정수의 조언을 따라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며 건강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보고 감명을 받아 점차 노인의 지혜를 배워가게 되었고, 작은 마을은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행복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잠을 잘 자지 못해 고민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있었다. 이곳의 사람들은 밤이 되어도 긴 잠에 빠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 낮 동안 피곤함과 무기력에 시달렸다. 마을의 젊은 의사인 수미는 이런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주기로 결심했다. 수미는 먼저 각종 의학 서적과 연구 논문들을 뒤졌고 수많은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생활 패턴, 수면 환경,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수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수면 루틴을 만들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수미는 마을 회관에서 수면 워크숍을 열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사람들이 밤늦도록 전자기기에 집중하는 습관을 버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편안한 독서나 명상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했다. 수미는 사람들에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들어 생체의 리듬을 규칙적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수면 환경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수미는 어두웠던 회관의 조명을 낮추고 기분 좋은 향의 아로마를 사용해 숙면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각 가정에서도 조명이 너무 밝지 않게 침대와 베개가 편안하며 방의 온도가 적절한지를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마을에 사는 한 학생, 현수는 늘 학교에서 조는 습관 때문에 성적이 나빴다. 현수는 수미의 조언대로 방 안에 있는 전자기기를 잠들기 1시간 전부터 꺼두고 자기 전에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더 가벼워졌고 학교에서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또 다른 주민, 정화는 매일 잠이 부족해 커피를 수도 없이 마시며 생활했다. 그는 수미의 권고를 따라 저녁 식사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밤 산책으로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환의 얼굴에서는 피로감 대신 활력이 돌기 시작했고 가벼운 운동이 그의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수미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마을은 서서히 변해갔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잠들기 힘들어하지 않았고 아침을 반기는 모습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수면이 주는 황금 같은 시간을 제대로 누리면서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은 자연스레 향상되었다. 결국 이 작은 마을은 수미의 지도 하에 수면, 건강이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더 따뜻하고 활기찬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리고 수미는 매일 아침 마을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수면 습관을 전파하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네 번째 이야기한때 현대인의 삶은 발달한 기술과 편리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건강 문제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올바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곤 했다. 그러던 중 전 세계 전문가 그룹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고자 원시의 땅 세렝게티로 향하게 된다. 세렝게티 평원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이로운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다. 수많은 동물들이 태초의 모습 그대로 공존하며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바로 이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동물들의 자연적 식습관과 건강 비법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전문가 팀에는 영양학자, 생물학자, 생태학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세렝게티로 향하며 인간이 있고 지낸 자연의 방식을 다시 파헤치려 했다. 이들은 사자, 코끼리, 기린 등의 동물군을 관찰하며 그들이 어떻게 영양을 섭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지를 분석했다. 여정 중 한 연구원이 기린들의 식습관을 유심히 관찰했다. 기린은 주로 아카시아 나무의 잎을 먹고 그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미네랄과 비타민을 섭취한다고 했다.
연구팀은 아카시아 잎이 가지고 있는 다량의 항산화 물질이 기린들이 수많은 질병에 저항하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는 바로 세렝게티 사파리 다이어트의 중요한 힌트가 되었다. 코끼리의 경우는 다르면서도 비슷했다. 그들은 천천히 많은 양의 풀과 나무 껍질을 섭취하며 하루를 보냈다. 코끼리는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 연구팀은 인간이 얼마나 사소한 것들을 잊고 지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식이의 섬유소를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사자들의 식습관 또한 팀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사자는 가끔씩만 사냥에 성공했고 그들의 식사는 양보다는 질을 따지며 단백질을 철저히 섭취하는 데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사냥에 성공하지 못한 날엔 특별히 굶는 것도 그들의 신진대사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간헐적 단식의 유효성을 이해했다. 이 모든 관찰은 결국 세렝게티 사파리 다이어트라는 새로운 식습관을 만들어냈다. 이는 다량의 천연식품을 기반으로 자연의 소리를 듣고 본능에 따라 음식을 선택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현대인이 현재의 식생활을 조금만 자연의 방식으로 바꾼다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의 핵심 주장이었다. 이처럼 세렝게티 사파리 다이어트 자연에서 찾은 건강 비법은 자연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려는 하나의 움직임이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의 경이로움과 지혜에 다시금 경애를 표하게 되는 순간을 가져왔고, 이는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